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하면서 꼭 후회하는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직장 생활 했던 그 때를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또 목숨을 걸었을까? 그리고 그때는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막 이런.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왜 그렇게 뭐 목숨 걸고 그렇게 모질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 직장 수업 유튜브 채널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때 만약에 나한테 어떤 그런 이제 직장 선배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안 하면 후회해.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땐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왜 없었지? 라는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직장 수업 채널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주제를.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 꼭 후회하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저 혼자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후회하게 되는 4가지는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장 상사, 동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이제 좋은 상사를 만나면 굉장히 행운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그 상사는 정말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직장 상사였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20여 년 하는 동안 이제 그런 사람은 3명, 딱 한 3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나쁜 상사들이 많다고 느끼죠, 본인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이랑 이제 헤어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참 나쁜 상사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너무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비위 맞춰줘야 되고, 막 절대적인 존재로 막 떠받들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히스테리 부리고 그러면 쫄고 겁먹고 이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쫄 일도 아니었고, 그렇게 겁먹을 일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그렇게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그래서 내가 막 집에 가서 막 괴로워하고 심장 벌렁거리고 막 힘들어서 그렇게 할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 듣고 나면 이제 마음에 상처 있고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뭐 원형 탈모증 생기고 뭐 우울증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몸매까지 힘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단히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회사를 그만두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대리일 때 과장직급 아무것도 아니고 부장직급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너무너무 뭐 대단해서 막 나는 저 사람한테 정말 목을 이렇게 딱 진짜 딱 이렇게 막 잡혀가지고 숨도 못 쉬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막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 제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면요. 당신도 직장 생활 하는 거고 나도 직장 생활 하는 거다.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겁먹고 막 그가 부리는 어떤 그런 신경질에 막 그렇게 내가 마음 다치고 이럴 필요 없이 참 그래 뭐 같이 일을 하면 언제까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히스테리 부리면 참 인성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었구나. 뭐가 잘못될까봐 본인이 잘 못하니까 가엾군 찌찌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휘둘리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여유를 가져야 휘둘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이제 할 말은 하고 그렇게 막 비굴하게 막 직장 상사한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제 다 이제 마음에 장착을 하고 계셔야지 아니면 나중에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대단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포함해서 사회생활 하면요. 이제 인맥에 연연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걸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인맥 참 좋아. 직장 상사가 이제 뭐 혹시 뭐 어디 신문사 누구 아는 사람 중 있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 제가 뭐 이거 압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뭐 유튜브 뭐 온라인 마케팅 이거 할 건데 뭐 그 유튜버 아는 사람이 좀 있어? 그럼 아, 네, 제가 아는 유튜버들이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그런 인맥을 만들어 놓기에 굉장히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인맥인 거, 그다음에 능력인 거 맞아요.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인맥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진정성 있는 관계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대감도 없으면서 그저 이제 이 모임 저 모임 그냥 끼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동호회 막 2개씩 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활동하고 막 내가 막 동호회 만들어서 또 막 사람들 모아서 막 동호회 활동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우 저 친구 막 김대리는 도대체 안 친한 사람들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본인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다른 팀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친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일도 잘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회식 경조사, 뭐 단체 카톡방 이런데 연연하느라고 4시간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내 실력을 키워서 내 어떤 실적을 어필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소홀한다면 그건 나중에 다 후회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한 인맥관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어떤 인간관계하고 그다음에 나의 사생활이 고루 균형을 이룰 때 그래야지만 나중에 직장생활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어떤 걸 후회할까요? 제대로 일하지 않은 거 후회합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퇴직해보면 이제 왜 그때 당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프로젝트가 끝나고 막 이제 뭐가 잘 되고 그렇게 막 직장생활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시 하래도 이렇게까지 못한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대목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밤중까지 한밤중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한 거고 최선을 다했다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죽기 살기로 했냐, 진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퇴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독립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혼자 일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 있을 때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오래 일하는 건 기본이고 어쩜 그 한정도의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을 낼까 이런 거를 계속 머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정말 내가 똑같은 이제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을 낼까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대로 정말 최대한의 효율을 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자기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어떤 실력들, 내가 일을 잘하게 된 거, 그런 게 결국 퇴직하고 나서도 제 인생 2막, 그러니까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든 뭐 1인 지식 기업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직원들 있는 어떤 작은 회사의 어떤 사장이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열정을 불태우면서 일했던 어떤 직장 생활의 그런 노하우가 결국에 독립을 해서 그대로 자양분이 되고 나한테 어떤 무기가 되고 정말 그야말로 식량 창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제대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의 실력을 키우지 않았다면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 대단히 후회가 되는 3번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퇴직 후를 준비하지 않는 거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으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뭘 어떻게 할 건지 회사에 있을 때
좀 준비를 해봐, 생각을 해봐 라고 선배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제 이쪽 귀로 막 흘리는 거죠. 뭐 아예 뭐 그런 걸 생각할 만큼 시간이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것도 하기 바쁘고 그리고 뭐 퇴직을 뭐 그렇게 금방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한 케이스가 바로 저 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퇴직하고 나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한 경우인데, 회사 안에서 뭐 자기 일을 막 이제 뭐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업무를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퇴직 후를 준비하는 건 옳지 않겠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퇴직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좋아하는 걸까라고 해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조사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방향을, 회사에 있을 때 나는 퇴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이제 정말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집을 하든 치킨집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 내가 이제 마케팅을 원래 하던 사람이라서 나가서 이제 뭐 마케팅 회사를 차리든 간에, 하다가 실패해도 어떤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해보고 이거 내 적성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게끔 뭔가 이제 시도를 해보고 좀 맛을 보고 이렇게 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회사에 나가서 그걸 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낭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를 준비하는 건 직장 생활 동안 조금씩 해내는 것이 우리들 인생 전체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후회하는 어떤 4가지를 직장 생활을 다 끝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어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4가지를 참고하셔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윤기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